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여자들한테 사뭇 인기가 많던 한 호라비가 사별한 아내가 낳은 놀라운 꿈을 꾸고 나서는 아주 생각지도 못한 기구한 일들에 휘말려 버린다는 이야기올시다. 그럼 어디 그 살아생전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이야기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새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가던 어느 먼 옛날, 한 호라비의 집으로 웬 귀부인 한 분이 발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비단결로 된 곱디고 운 장옷을 걸쳐 입은 그녀는 저쪽 고개 너머에 사는 박씨란 인물이었습니다. 분홍신을 신고 있던 그런 박씨가 그 호라비를 보자마자 아주 뜨거운 포옹을 이어하는 것이었지요. 어째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만 그래. 저 아래 주막에서 만나도 쓸 것을 어찌 여기까지 온다고 이리 사서 고생을 했다는가? 그러자 분홍빛 고무신을 내보이려는 듯 치마채를 잡아 살짝 들어올리던 귀부인 박씨가 아남들 눈에 띄기 싫어 그렇다는데 그럼 이 방법밖엔 없지 않습니까요? 당신이 요런 산골에 처박혀 있으니까는 와도 내가 와야 쓰는 것을. 어째 안 오던 눈도 새하얗게 펑펑 내리니까는 당신 생각만 더 낫다지 않았겠소. 그러니 저 길이 험하고 미끄럽다 한들 내 이 고무신 두 짝이 멈출 일이 있느냐 말이오. 그냥 발가는 대로 사뿐사뿐 소미불이 걷듯이 올라왔고마는. 이 말에 못내 미솔 보이는 호라비였어요. 그것도 그녀의 손엔 글쎄 헌 고무신 두 짝가정 들려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눈길에 그 분홍신을 아끼려 대신 신고 올라온 것이었지요. 그러니 이를 알아챈 호라비가 그 분홍신 신은 박씨를 예쁘다 안 해줄 순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눈치 하나는 제대로 타고난 그는 이 산골에서 나름 오래 살아온 홍생원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내 그 말이라도 못하면. 이런 귀부인의 차가워진 손을 잡아주며 안채로 그녀를 들인 홍생원이었어요. 그저 호호 새하얀 입김만 불어대던 그들의 얘기는 어느새 따뜻한 화롯가에서 금세 무르익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 오랜 탁주에다가 노가리 하나를 놓고 시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헌데 당신도 그걸 어찌 알고는 이런 노가리를 다 갖고 왔다는 것이오? 뭐니 뭐니 해도 이놈의 안주를 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그때 장터에서 처음 뵀을 때도 이걸 드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요?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소리라더만은. 어째 나랑 노는 거보다 이 노가리가 더 좋다요? 그러자 쉬지 않고 노가리를 씹어제끼던 호라비 홍생원이 말을 이었어요. 그 노가리라는 것이 내 소시적부터 입안에 혀처럼 함께 해왔던 것을 어찌 요런 것하고 당신을 비교한단 말이오. 그냥 요렇거롬? 어쩌다 당신하고 노가리 까는 것도 나름 맞들려서 좋은 것을. 그럼 됐지. 뭐 더 할 것이 있느냐 말이오. 이리도 추운 겨울 날씨에 당신이 와주니까는 더 따뜻하고 좋다는 거 아니오. 이런 홍생원의 말에 되따라면서 괜히 더 새침한 표정을 보이는 귀부인 박씨였습니다. 사실 홍생원은 약 1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로 술로만 세월을 보내오던 터. 어쩌다 그 새를 못 참고 한 귀부인을 장터에서 만난 것이었지요. 그리곤 그리 눈이 맞은 지도 얼마 안 된 시점, 이런 눈 덮인 산중의 홍생원 집에서까지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홍생원한테 이리도 여자가 금세 꼬이는 것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 것이었어요. 사별한 아내와 함께 살기 전에도 이래저래 꼬여든 처자가 어찌도 많았던지 그런 자신에 나름 우쭐해지기도 했더랬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한심하다고도 여긴 홍생원이었지요. 그랬다 보니 예전 아내 곁에 안주하며 살던 그 나름의 평탄한 삶이 그립기만 한 그였습니다. 세간에 나돌던 전염병인지 뭔지 그 치료를 나름
제때에 받은 아내였건만 그 증세가 호전이 되어가던 그녀가 글쎄 어느 날 아침 깨어나질 않았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슬픔을 어째 평생 안고 갈 것만 같던 홍생원이었지요. 그래서 어째 요즘에도 그 꿈에 계속 나타난답니까? 이 말에 흠칫 마시려던 술잔을 다시 내려놓고 마는 홍생원이었어요. 꿈이란 것이 매일 다르기만 한 것을 뜬금없이 누가 나타나냐는 말이요? 아, 당신이 그리도 힘들어했던 그 사별한 전부인이지 누구겠소? 얼마 전에도 왜 꿈에서 봤다면서 호들갑을 떨더마는? 아, 그건 그냥 본 것 같다란 정도였지. 어디 꿈이란 것이 깨어있을 때도 마냥 들러붙어 있는 것이겠소. 그냥 먼지처럼 휙 풀면 날아가는 것을? 이에 술잔을 들이키고 난 허생원에게 주려는 듯 제일 큰 노가리를 골라낸 박씨 부인이었어요. 그럼 그런 꿈도 다 날아가고 없음. 요래 말짱할 때엔 뭔 재미로 산답니까? 나라도 안 만났음. 요 노가리 씹는 재미로만 산 것이요? 그러자 허허 웃으며 그 큰 노가리를 받아드는 홍생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걸 한 입에 넣더니만 우구적 씹어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서는 꼴떡 삼키던 그 순간이었어요. 어째 캑캑거리는 신용을 하더니만은 제 목을 부여잡은 채 뒤로 벌러덩 낮아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시오? 어쩌자고 또 이래 사람을 놀래키는 거요? 누가 딱 봐도 그 노가리가 목에 걸린 것이건만 이를 어찌 해야 할지 난감해만 하는 귀부인 박씨였어요. 그런 중에 홍씨는 그만 그 숨도 하나 내쉬지를 못한 채 눈을 감아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곳은 뭐랄까 어느 희뿌연 안개가 휩싸여 있는 산길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여기가 어딘 것이요? 내 분명 좀 전까지 노가리를 먹다가 자빠졌구마는. 거참, 아직도 입안에서 노가리 맛도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이라더냐. 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홍생원이었지요. 헌데 그 어슴푸레하던 달빛이 갑작스레 사라지더니만은 서서히 감도는 새벽빛 속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뭔 놈의 처자가 저기 저리도 폼 잡고 서 있다더냐. 괜히 무섭게 시리. 하지만 그 먼 처자 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홍생원이었지요. 섬뜩하긴 한 것이었건만은 대체 자신이 왜 여기 있는 것인지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생각인 것이었어요. 아, 이보시오. 네, 집 나오기 전에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어딘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소? 라며 좀 더 가까이 다가가던 그때에 그 여인의 뒷모습이 글쎄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홍생원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아구매야. 아니, 여보. 이 말에 뒤돌아보는 여인은 정말 약 1년 전에 세상을 떴던 그 홍생원의 아내인 것이었어요. 헌데 그런 아내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오? 진정 내한테 살아 돌아온 것이란 말이오. 내 당신을 하루도 잊어본 일이 없건만은 어째 꿈에서라도 보고 싶단 내 기도가 통한 것이란 말이오. 라며 홍생원 또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반면 아내는 그저 그런 남편을 묵묵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순간 제 가슴 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드는 아내였지요. 그것은 아주 가늘고 긴 족자인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분을 잘 보시오. 그 족자를 펼쳐들자 그 안에는 아주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 웬 젊은 처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내 처음 보는 얼굴인디. 아니, 근데 이 여인은 왜 보여주는 것이오? 이 여인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이오?
라면서 그 여인의 얼굴을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는 홍생원이었어요. 그러자 그 노가리를 준 여인네와는 절대로 만나지 마시오. 당신을 만나기 전에나 그 이후 무슨 일을 벌이든지 간에 이 저승에선 상관도 안 할 것이다만 지금 그 여자를 만나는 꼴은 내 절대 눈 감아줄 수가 없소이다. 그러니 당장 그 여인네를 돌려보내란 말이오. 아님 흙이 들어간 내 눈을 확 파내버리든가. 라며 그 족자를 홍생원에게 던져주는 아내였습니다. 이를 받아든 홍생원은 다시금 그 그림 속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럼 뭡니까? 이 족자 속 여인이라도 만나라는 것이요? 지금 당신이 내가 새로 만나야 될 여인이라도 점지해 주려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자 이 말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뒤돌아서는 아내였어요. 아직 아니대요. 지금 그렇게 그냥 가면 더 할 말이 남았던 말이 왜다. 이내 그 길로 웬 절벽 끝에까지 다다르는 아내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아주 가까이로 따라잡은 홍생원이었지요. 헌데 그 순간 아내가 뒤돌아서는 것이었어요. 그려요. 뭐라도 좀 우리 얘기를 해달란 말이오. 내가 보고 싶었는지 아님 그 짝에선 나 없이도 잘 있었는지. 그러자 살짝 미솔 보이던 아내가 글쎄 그 절벽 밖으로 그냥 몸을 뉘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대요. 그럼 안 돼. 그 순간 그 절벽 밖으로 나가버린 아내의 손을 간신히 낚아챈 홍생원이었어요. 헌데 아구 뜨거워라. 뭐가 이리 뜨거운 것이라냐? 이 말과 함께 결국 아내의 손을 놓쳐버리고만 홍생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저만치 먼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이었지요. 이러고 있던 순간 자신의 방에서 벌떡 일어나 앉는 홍생원이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 놀랬지 않소? 그의 눈앞에는 노가리 먹고 쓰러지기 직전의 술상과 함께 그 박씨 부인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이제서야 정신이 든답니까? 그 노가리가 어찌나 깊숙이 박혀있던지. 내 그거를 빼냈는데도 당신이 깨어나질 않으니까 그 아는 의원까지 모셔올라 했다지 않았겠소. 순간 자신이 잠깐 동안 정신을 잃었었다는 걸 깨닫는 홍생원이었어요. 먼저 간 아내를 만난 것이 전부 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전의 꿈과는 달라도 뭔가 많이 다른 것이었어요. 그 아내와의 만남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기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그는 남은 술잔으로 술을 한번 들이키고 나더니만 오늘은 저쪽 빈 방에서 혼자 자야 할 것 같소이다.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당신은 여기서 잘 쉬다가 내일 아침에 내려가시오. 라며 그 방을 황급히 빠져나오는 홍생원이었어요. 이런 그의 행동에 그저 황당하단 표정으로 앉아만 있는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이윽고 자신의 쪽방으로 들어온 홍생원은 아직도 얼얼한 오른손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아니 어찌도 이리 손바닥이 아직까정 뜨거울 수가 있다더냐. 그 꿈이 정말 진짜같이 느껴지니까 말이다. 어찌 또 이리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가. 라며 그 얼얼한 손을 펴보는 그였지요. 헌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그 손바닥을 피고 바라보는 순간 더 놀라운 것을 봤다는 양 깜짝 놀라는 홍생원이었어요. 바로 그의 손바닥에는 마치 타들어간 자국의 글씨가 아주 정확히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름을 뜻하는 듯한 한문 석자와 수를 가리키는 한자 그리고 여타의 한문이 몇 자 적혀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째 지워지지도 않는데 말이지.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가? 라며 한참 동안을 생각에만 잠기는 홍생원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진정 그의 아내가 꿈속에서 점지해줬단 마냥 그 한문 석자가 여인의 이름이라 여기는 그였습니다. 그 족자 속에서 봤던 그 미모의 여인 말이지요. 그렇다라면 그 이름이라 함은 바로 현 10월, 그리고 그 10월이란 이름을 따라 마치 태어난 날짜라는 양 밑에 수 또한 10과 26이라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밑에 또 다른 한문 두 자는 마치 그 여인이 사는 동네라 일컫는 듯 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바로 횡성이라 쓰여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횡성이라? 내 이곳을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것도 같은데 말이지. 아, 그렇지? 아주 오래전 장사를 좀 배울 때에 이르러 물건을 떼러 몇 번씩 오가던 동네인 것이었지요. 그 이름도 흔치 않았던 터 분명 그 횡성이란 곳에 족자 속에 여인이 있을 거라 확신하는 홍생원이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본 여인의 그림 또한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이윽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행여나 밤사이에 그 박씨 부인이 제 집으로 돌아가진 않았을까 안채의 방문을 열어본 홍생원이었어요. 헌데 그제서야 일어난 방씨가 제 몸단장에 여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당신하고 말도 섞이실소이다. 밤에 가려고 했더랬지만 길이 험한 데다 어둡기까지 하니 어찌 그냥 갈 수가 있었겠소. 어쨌든 나도 보잔소리 안 할 테니 다신 연락하지 마시오. 라며 횡하니 대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박씨 부인이었어요. 이에 홍생원은 그녀의 뒷꽁무니에다 대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었지요. 미안하게 됐소이다. 내 본인은 그것이 아니네만. 차마 아내가 꿈에 나와 당신을 절대 만나지 말라 했단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저 마음을 주고받은 지도 얼마 안 된 터 지금이라도 내려보고 있을지 모를 아내를 생각하면 그냥 냉정히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그 족자에 그려진 미모의 여인까지 하루빨리 보고픈 홍생원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어쨌거나 본인도 나갈 채비를 마친 그는 자신의 집을 휘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꽤나 오랫동안 나갔다 올 터. 어찌됐든 내 올 때까정 잘 있어야 한다. 내 청 붙인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건만은. 그리고는 집 대문을 꼭 걸어 잠근 채로 눈길을 투덕투덕 걸어 내려가는 그였지요. 어느 정도 아는 길까진 손수 갈 수 있었건만 산 하나를 겨우 넘고 나서부터는 이곳저곳의 길을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그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물어간 곳은 다행히도 그 횡성이란 지역의 바로 옆 동네인 것이었어요. 이에 그곳 민가에서 하룻밤만 묵어가기로 한 그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 아침 재워주셨는데 식사까지 대접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요. 방으로 넣어준 감잣국에 여태껏 입맛을 다시고 있던 홍생원이었어요. 그러자 먼 길을 가시나 본데 무엇보다 겨울길엔 속이 든든해야 한다 안 합니까요? 헌데 어딜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가신답니까? 이 말에 현시월이란 여인을 찾으러 횡성까지 가는 길이라 이르는 홍생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시월이 내가 아는 시월이가 맞다면은 내 진작부터 잘 아는데 말이오. 그것도 저 고개만 넘으면 횡성인 것을. 근데 어째 시월이는 왜 찾으신답니까? 이 말에 놀라 기뻐하는 홍생원이 그냥 꼭 만나봐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죠. 물론 그리 안 좋은 이유는 아니고 말입니다. 이에 그 민가 주인은 글쎄 그 시월이가 자신의 사촌 동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엊그저께의 장터에서 함께 고깃국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성 하나는 참 좋으니까 말이오. 찾아갈 때에 뭐라도 먹을 걸 챙겨가면 득이 될 터인데 뭐 때문에 만나는진 모르겠지만 말이오. 이내 그 여인의 집 주소를 받아든 홍생원은
곧장 횡성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 많은 민가 중에서도 하필 그 여인의 친척집에 들렀을 줄이야. 이라며 더욱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는 그였지요. 그리고 민가 주인이 알려준 대로 그 눈에 띈 장터에 들러서는 이것저것 먹을거리를 잔뜩 사질머진 홍생원이었어요. 거참. 아니 근데 어찌 그 처자가 그리도 목성이 좋다는 것이냐? 그 그림에선 전혀 안 그럴 것 같이 생겼더만은. 이후 그 전에 받은 주소를 기억하며 결국 그 10월이란 여인의 집 앞에 멈춰서는 홍생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고 나자 어쩐 일이십니까요? 웬 뚱뚱한 처자가 나와서는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이에 홍생원이 저 다름이 아니오라. 그 현 10월. 그러니까 그 10월 낭자를 좀 뵈러 왔는데 말이오. 지금 안에 계신답니까? 이 말에 제가 10월인데요? 무슨 일로? 어느새 그 집 사랑채에 멀뚱히 앉아있는 홍생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건만 그 사온 먹을거리들을 금세 한상 차림으로 들여온 여인이었지요. 그 육중한 몸매에서부터 이목구비까지 더 자세히 보니 그 꿈속에서 봤던 그림 속 처자하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살이 좀 붙은 상황인가 싶긴 했지만 말이지요. 아니 그럼 현시월이를 찾으신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이다. 내 미처 성까진 얘기를 듣진 못했거늘. 그쪽이 공실한 걸 알았다면 말이오. 내 이런 눈은 안 끼쳤을 것인데. 거 정말 미안하게 됐소이다. 그러자 홍생원의 예상과는 달리 손사래를 치는 여인이었어요. 아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차피 이걸 다 들고 얘기를 나누자 한 터에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도 음식 고르는 안목이 높으시니 어디 가서 눈칫밥 하나는 안 드시겠습니다요. 라며 눈앞에 있는 가래떡부터 차근차근 먹어가기 시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이름도 공시월로 마침 자신 또한 10월에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안 자랑을 이어가더니만은 마침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터에 아침 식사를 처음으로 건너뛰었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홍생원은 자신이 먹을 호박전까지 아낌없이 여러 장을 떼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그 현시월이란 분은 어찌 아십니까요? 이 동네가 그리 크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러자 호박전 3장을 한꺼번에 입에 넣고 난 그녀가 그제서야 좀 쑥스럽다는 듯 입을 가린 채로 한참을 씹고 나더니만 뭐 그리 잘하는 건 아니고 말이지요. 제 이름이란 것이 아주 흔한 것도 또 그렇다고 아주 독특한 이름도 아니어서 말입니다. 저랑 같은 10월이 이 횡성에 딱 3사람 있다 안 합니까요? 그중 한 사람은 저 남사당골에 사는 남정네라지만 이라며 마지막 남은 전을 밀어넣는 그녀였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입속에서 녹여낸 것인지 깜쪽같이 전이 사라진 그때에 헌데 그 현시월이는 만나실 수가 없을 텐데요.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홍생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립니까? 만날 수가 없다니요? 아 며칠 전에 찾아가셨으면 모를까. 지금은 순간 아주 거센 트름을 이어하는 여인이었어요. 이에 더 놀랄 만도 한 것을 그 다음 말만 기다리며 불쾌한 기색 하나 내보일 틈이 없는 홍생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현시월이는 엊그제 세상을 떴다 안 합니까요? 그것도 산길에서 그리 됐다던데. 아 그 몰골이 너무 흉측해서는 관가에서도 직접 나서 그 연유를 찾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후 여인의 집을 나선 홍생원이었건만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만 있었어요. 그 현시월이란 여인의 집 주소 또한 나름 잘 받아 적은 터였건만 막상 그곳으로 가려 하니 차마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럼 이 여편네는 대체 뭘 어쩌라고 그 이미 숨진 처자를 알려준 것이라는가? 그것도 딱 내 그 꿈꿀 때 그리 된 것 같더만은. 참내. 거릴 서성이며 온머리를 쥐어짜내는 홍생원이었건만은 일단 그 현시월의 집을 찾아가는 방법밖엔 없다 여기는 그였습니다. 그려. 일단 그 꿈대로 해봐야 뭘 알아도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내 아내가 그래도 살아생전엔 없는 얘기를 하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지. 이내 그 주소를 따라 금세 현시월의 집 근처에 다다른 홍생원이었어요. 헌데 대문이 열린 어느 집에서 글쎄 어디선가 많이 눈에 익은 처자가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홍생원의 뇌리에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처자인 것이었지요. 이에 그 집으로 다가서자 그 여인 또한 홍생원을 보더니만은 아니 당신, 서로 놀란 채로 얼굴만 바라보고 선 것이었어요. 헌데 그 여인이 자신의 어금니를 꽉 깨물더만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요. 뭐 나라도 겁박하러 오신 게요? 이 말에 너무도 어이가 없는 홍생원이었어요.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내 너무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인사나 전하려는 것을. 그랬습니다. 이 오랜만에 만났다 한 이들은 바로 홍생원이 혼인을 하기 직전 아주 잠깐 동안 사랑을 나눴던 그런 연인 사이였던 것이었지요. 헌데 그 짧은 만남이 꽤나 강렬했던지라 그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먼발치에서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홍생원도 그녀를 꽤나 좋아했었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둘은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건만은 아직도 그때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그녀는 아주 매섭게 노려보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눈빛의 홍생원도 너무나도 그저 의아할 뿐이었지요. 헌데 그리 더 다가가기도 전에 홍생원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이 이 집에 산다면 말이오. 그 현시월이란 여인은 대체. 이에 그의 말을 끊으며 여지없이 계속 째려보는 그녀였지요. 내 당신을 진정코 그렇게는 안 봤고만. 지금 내 딸을 진짜로 모른다 할 작정이요? 이에 순간 너무도 놀라 말을 못 잇는 홍생원이었어요. 그러자 내 딸 시월이가 지 아빠를 만나고 싶다 해서 내 절대 그러지 말라 뜯어말렸건만은 지금 당신이 내 딸을 죽인 거 아니냔 말이오. 그래서 여길 제 발로 나타난 거고. 아, 안 그러냐. 이 몹쓸 양반아. 이 말을 듣고 난 직후 뭔가 살짝 정신이 혼미해지는 홍생원이었습니다. 옛 연인의 그것도 친딸이 현시월이었다니. 헌데 이 여자가 대체 자기 딸의 아빠를 언급하는 까닭은 또 무엇인지 그녀의 의도를 도통 알아차릴 수가 없는 홍생원이었어요. 헌데 당신 딸 현시월이가 애타게 당신을 찾았건만은 어째 이젠 영영 못 보게 됐으니 그리도 속이 후련하냔 말이오. 아, 근데 어쩌자고 이래. 여길 찾아왔답니까? 아, 이제는 뭘 나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오? 좋소. 그럼 여기서 나도 한번 죽여보시오. 내 당신같이 잔인한 놈은 바로 강가에 알려야 하겠지만 자 여기 있소. 이낫으로 어디 나도 한번 내리쳐보란 말이오. 아, 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옛 연인의 행동에 홍생원은 그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이 계속 따라붙자 하는 수 없다는 듯 저 멀리로 뛰어 도망치는 홍생원이었지요. 그리고는 마을 언저리에서 숨을 가다듬는 것이었어요. 아니 무슨 귀신에라도 들린 것인가? 어째 이런 벌건 대낮에 뭔 이런 봉변이 다 있느냐 말이오. 날 그리도 오랜만에 봐놓고서는. 이라며 한참 동안을
생각에만 잠겨 있는 홍생원이었어요. 그 옛 연인이 내지르던 소리를 하나씩 정리해 봐야겠단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예전에 내 딸을 낳았었단 말인가? 아이구야. 아니, 그럼 그 현시월이가, 그 현시월이란 처자가 내 딸이었단 것이요? 그래서 그 꿈에서 당신이 그리했던 것이었구만 그래. 그런 족자의 그림가정 담아와 갖고서는 말이지. 아이고야. 그래도 뭔가 남은 의문이 채 가시질 않는 홍생원이었어요. 아니, 그럼 대체 어쩌다 세상을 뜬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날 보고 싶었다 한들, 저 어멈은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이요? 이런저런 미심쩍은 생각들에 가득 찬 홍생원은 그 동네 한 주막으로 발을 들인 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모와 사사로운 얘기를 나누더니만은 그 현시월이란 처자에 대해 슬쩍 물어봤더랬지요. 그러자 그때 그 어멈이 어찌나 걱정을 해대던지. 그 딸이 맨날 지 아빌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했었으니까 말이오. 근데 언제는 그 사는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때 그 길로 나섰다가는 그 봉변을 당했다지 않았겠소. 그 어떤 놈인지 등 뒤에서 가격을 했다는데. 이 말에 깜짝 놀라는 홍생원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긴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숨졌다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 현감까지 나서서 그 범인을 색출한다는데. 맞네 그려? 그 처자의 애비도 좀 의심스럽긴 하다는 것 같던데. 이 말의 순간 다 마신 술잔을 계속 입에 물고 있는 홍생원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럼 그 일이 일어난 곳은 어디께랍니까? 그러자 그 장소를 상세히 알려주는 주모였지요. 이에 순간 슬쩍 자리에서 일어난 홍생원이 그 주막을 얼른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쩌자고 일이 이래 흘러가 버린다냐. 내가 용의선상에 있다라니. 만일 내 딸이라 해도 그 생년부지인 것을.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제 가슴만 치며 도달한 곳은 마침 자신의 집 쪽으로 향하는 그런 산길인 것이었습니다. 그 주모가 말한 그대로 짓담한 산사를 바로 지나서는 낮은 돌담 하나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 길에서였다면 말이지. 그래도 내 집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건만은. 어찌됐든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현장에서 홍생원은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는 과연 누구일지 조금의 단서라도 찾아내려 고군분투해야만 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용의선상에 올라있는 이상 한시빨리 혐의를 벗어내야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내 그 산빛 달길을 모조리 훑어내던 홍생원이었건만 그런 그때 가장 자리 쪽 먼 곳에서 뭔가를 발견해낸 그였습니다. 아니, 이런 한겨울에 웬 눈 위에 꽃이 피어 있다는가? 어찌 저리도 새빨간 것이? 라며 그 가까이로 다가간 순간 그것은 시뻘건 핏자국인 것이었어요. 헌데 그런 그때였습니다. 근처 나무 뒤에 서 있던 누군가가 순간 홍생원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에 그쪽으로 살짝 다가가려던 그때 그 숨어있던 누군가는 곧 반대편 쪽으로 미친 듯이 다름질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 거기 서지 못할까? 내 이놈! 예전에 읽었던 소설 속 범인은 현장에 나타난다는 말이 불현듯 떠오르고만 홍생원이었어요. 그리고는 더 미친 듯이 그놈을 쫓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리 얼마를 더 뛰어갔을까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던 그때에 그 앞서 뛰어가던 놈이 글쎄 제 풀에 지쳤는지 그 길에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야, 이젠 도저히 못 뛰겠수다. 어찌 그리도 계속 쫓아온다요? 울상이 된 채로 쓰러져 눕는 것이 비실비실 뛰던 그 뒤태 그대로 벌써 제 풀에 지쳤다는 듯 헉헉거리기도 정신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어요.
야, 이놈아! 저기가 저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이라는데 이리 도망을 치면 니놈이 범인이 아니고 뭐시겠느냐? 그러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 사내였습니다. 범인이라뇨? 그건 제가 데려 찾고 있었다 안 합니까요? 이 말에 다짜고짜 사내를 일으켜 세우는 홍생원이었어요. 아, 어찌 범인을 찾는데 저 나무 뒤로 고로코름 숨어 있었던 것이냐? 범인이 다시 현장을 찾으면 딱 니놈처럼 그리 숨어 있을 것을. 그럼 아저씨는 왜 거기 그러고 계셨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똑같이 의심스럽긴 마찬가지구만은. 이에 잠시나마 말문이 막혀버린 홍생원이었지요. 그러더니만 내 니놈을 일단 관아에 데려가 고발 조치를 해야겠다. 안 그래도 사또 어르신한테 먼저 해놓을 얘기도 있으니 말이지. 이 말에 손사래를 치는 사내였습니다. 홍생원의 입장에선 그저 자신은 그 딸이란 여인을 본 적도 없다. 단단히 일러놓을 작정이었는데 말이지요. 아, 그래봐야 헛수고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 한양에서 감찰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눈치나 볼 뿐 사건을 진짜 해결하는 데엔 별 관심이 없다 안 합니까요? 그냥 그 시월이 친아비를 범인으로 몰 생각밖엔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의 순간 흠칫 놀라는 홍생원이었어요. 그리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사내를 놔주고 있던 것이었지요. 근데 저는 말입니다. 그 아비는 일단 결단코 아닐 거라 확신을 하는데 말이지요. 내 시월이한테 전부 들어놓은 이상은. 이에 홍생원이 곧바로 말을 자르는 것이었어요. 아니 근데 넌 대체 누구길래 그 말끝마다 시월이 한다더냐? 이런 홍생원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전부 다 털어놓는 사내였어요. 그는 현시월과 한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애시당초 혼인까지 염두해오고 있던 그런 강윤이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친아비를 만난다고 나설 때부터 현시월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 것이었지요. 그의 말에 의하면 현시월 자신은 그 친아비란 사람과 일면식조차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사는 집 주소 정도만 알고 있었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아비도 시월이의 존재를 알 턱이 없지 않았겠습니까요? 그 시월이 어머니도 얘기를 안 해줬다던데 그럼 어찌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 딸을 그리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 순간 침을 꼴까닥 삼키는 홍생원이었어요. 그러자 그렇긴 한데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마침 그 친아비의 집을 찾아가고 있었을 때였다는 거 아니겠소. 그날엔 왜 그리도 갑자기 눈이 내리던지. 내 시월이와 전날에 만났어서 아주 잘 기억합다만. 이 말에 그 박씨 부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던 그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을 떠올리는 홍생원이었습니다. 어쩌다 자신의 친아비를 만나러 간 날 그리 된 건지. 내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말이요. 이런 강윤의 말에 홍생원은 그의 생각을 마치 잘라내려는 듯이 그 현시월이란 처자가 평소엔 남들한테 뭐 오해나 앙심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던가? 그러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강윤이었어요. 천상천사 같은 여인이었건만 그런 짓을 벌일 만한 이는 그 팥쥐나 뺑덕어멈이라 해도 없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엔 그런 망나니 짓을 할 사람은 추호도 없는데 말이요. 어디 타지에서 발을 들인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이에 좀 더 고민을 이어가던 홍생원이 그럼 어찌됐든 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뭐가 나올지 좀 더 찾아봐야겠구만 그래. 이에 강윤도 자신이 미처 찾지 못한 것이 있진 않을까 그런 홍생원을 따라 나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곧 그 현시월이가 쓰러져 있던 산길 곳곳을 뒤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늘 하나라도 찾아내려는 마냥 온 정신을 다해 샅샅이 뒤지는 그들이었지요. 헌데 그런 그때 아니 이것이 무엇이더냐? 낮은 산길 밖 한참은 들어가야 했던 숲풀개에서 뭔가를 조심히 들어올려 살피는 홍생원이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요? 소리를 듣고 다가온 강윤의 눈에도
나름 작지 않은 돌덩이가 보였건만 그것에 붙은 무언가가 강윤의 가슴팍을 저미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주 녹진녹진하게 달라붙어 있는 바로 핏덩이인 것이었습니다. 이 돌덩이가 이 사건에 쓰였던 것이 분명한데 말이지. 이 말에 고개를 떨구는 강윤이었어요. 도저히 그 돌을 못 보겠다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아니 근데 돌에서 웬 윤기가 나는 것이 이 주변에 있는 돌들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홍생원의 말에 그제서야 살짝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강윤이었어요. 딱 봐도 한참을 관리해온 수석인데 말이지. 어째 네가 요런 곳에 숨어 있었다더냐? 이내 돌을 천으로 잘 감싸 넣은 그가 강윤과 함께 산을 내려온 직후 헌데 말입니다. 내 가만 생각을 해보니 아저씨는 대체 뉘신데 그 범인을 찾으려는 겁니까요? 시월이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 말의 순간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는 홍생원이었어요. 그 괜한 물음은 그냥 맘속에다가 잘 넣어놔야 좋을 것이다. 알면 다치는 것도 있으니까는. 그러자 아니 무슨 암행어사처럼 말씀하십니까요? 내 아는 소설 속에서도 어사님이 그리 얘기하더만은. 이라며 잠시 동안을 그저 멍하니만 있던 강윤이 아니 그럼 혹시? 그 순간 다시금 홍생원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야말로 소문만으로 들어왔던 그 암행어사라 확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홍생원을 대하는 강윤의 태도와 말씨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는 것이었지요.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요. 진작 몰라배 죄송했소이다. 라며 고개를 조아리는 강윤의 홍생원은 뭔 신나라 까먹는 소린지 싶은 눈빛으로다가 그저 멀뚱히 그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는 곧이어 동네에 사는 수석 수집가들을 수소문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돌은 분명 전문적으로 사고 팔며 수집하는 이의 것이 분명한데 말이지. 어째 이 돌의 주인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냐? 이런 홍생원을 열심히 돕는 강윤이었건만 그들은 근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수석 수집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저 개울이나 강가에서만 재미로 돌을 줍는 그런 평범한 이들만 넘쳐났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그 길로 장터를 지날 때였어요. 전 이 길은 차마 못 지나겠습니다요. 무엇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자 입술만 꾹 닫고 있던 강연이 저 분홍신 말입니다요. 제가 여서 사서 그 시월이한테 신겨줬건만은 그날에도 신이나 저걸 신고 갔다 안 옵니까? 그러니 내 어찌 저 집을 또 지나칠 수가 있겠소. 이 말에 그의 등을 토닥여라도 주려는 듯 큰 한숨을 내쉬는 홍생원이었어요. 헌데 거 홍생구 씨 되십니까? 이에 뒤돌아보자 그 마을의 사또가 글쎄 포졸 여럿과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는 현시월의 어멈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우리랑 같이 관하로 가셔야겠소이다. 당신이 그 현시월이 친합이 된다. 내 얘기를 들어놨구마는. 이런 사또의 말에 강윤의 눈빛도 흔들거리긴 마찬가지인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홍생원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 설명을 해줄 테니 일단 저 짝으로 뛰어가자꾸나. 아, 어서. 이런 홍생원의 최근에 멍한 표정으로 함께 따라뛰는 강윤이었어요. 그래도 자신의 연인 현시월의 친합이라니 놀란 마음을 추스리기에도 짬이 필요한 터였습니다. 그녀의 애비가 범인일 거라는 건 아직까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곤 겨우 도망쳐 나온 숲속에서 강윤은 어찌된 일이냐며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이에 홍생원은 여태껏 지나온 일들을 모두 빠짐없이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럼 어찌 증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 아저씨도 평생 일이 도망만 치며 살 순 없다 아니어요. 나라고 뭐 남 걱정할 땐 아니다만. 이런 강윤의 말에 그 눈 오던 날의 자신은 결코
집 밖엔 나가지도 않았다 이르는 홍생원이었어요. 거기다 그걸 증명까지 해줄 수 있는 이가 있다. 말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아까 그 장터에서 현시월이에게 뭘 사줬다고 한 것이었는가? 그러자 아, 그 분홍신이라 했지 않았습니까요? 근데 자꾸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맘속 생채기가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는. 이에 홍생원은 뭔가가 떠올랐다는 마냥으로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럼 일단 내 결백함을 증명해줄 그 친구한테나 가봅세나. 내 거길 가면 왠지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이지. 아내가 또 뭐라 할지 모르지만은. 아내란 말에 뭔 소린가 싶던 강윤이었건만은 홍생원은 곧 그런 강윤의 물음에 아랑곳 없이 외진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씩을 사 먹은 뒤에 긴 산자락 하나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박씨 부인이 사는 마을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지요. 어느새 으리으리한 집 대문과 마주선 홍생원은 쾅쾅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니 여긴 어찌 알고 온 것이오? 내 남편이 오면 어쩌려고? 아 그때 나한테 말해놓고 발뺌은. 다름이 아니고 그냥 뭐 좀 물어보려 온 것이오. 잠깐이면 되니까는. 이라며 그 박씨 부인의 집으로 다짜고짜 쳐들어가는 홍생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씨 부인은 지난밤 일이 미안해 온 줄로 안다는 마냥 또 잠깐이란 소리에 그 홍생원을 들이지 않곤 못 빼기는 것이었어요. 나름 보고 싶긴 했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사랑채 앞에 놓인 분홍신을 발견한 홍생원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집에서도 꽤나 아껴 신나 보구만 그래. 어찌됐든 자 강윤 자네 말일세. 저기 저 분홍신이 그 현시월이한테 사줬던 신과 얼마나 비슷해 보이는가? 그러자 아예 똑같습니다요. 그 고운 빛깔하며 모냥하며 완전 판으로 빼다 박았는데요. 이에 슬쩍 미소를 보이는 홍생원이었지요. 그럼 좋네. 그럼 박씨 부인. 그때 내랑 헤어지고 여 집에 와서는 남편이 어째 좀 달리 행동한 것은 없으셨소? 그러자 대체 그걸 왜 묻느냐는 표정의 방씨가 그냥 뭐 별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때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좀 놀라하는 것 같긴 했는데 말이요. 그 뒤론 왠지 말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이런 와중 갑작스레 들어온 누군가에 놀라자 빠질 뻔한 세 사람이었어요. 아니 왜 이리도 대문을 활짝 열어놨다는가? 우리 성주신님이 잘못하다 나가시면 어쩌려고? 여기서 성주신이란 전통적으로 대문 안쪽의 집을 지켜준다는 그런 수호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남편이 홍생원을 아주 의아하단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순간 아 이분이 자꾸 그 서학 믿으라면서 일에 막 들어왔다는 거 아니오. 그 천주교인지 뭔지 내 거기엔 관심조차 없다 했거늘. 순간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박씨 부인이었어요. 마침 신 앞엔 모두가 평등하단 말로 그간의 위로를 삼으며 몰래 접해왔던 서학이었으니 말이지요. 우리 집은 잘못 찾아오셨수다. 내 팔대손 외아들로 이 집에선 매달 제사를 지내니까 말이오. 그러니 얼른 살펴나가시오. 이 말에 그 사이에서 뭘 어찌해야 할지 싶던 강윤이었건만 순간 홍생원이 아 그럼 그 얘기 내 많이 들었소만. 어째 기똥찬 수석들을 갖고 계시다던데 말입니다. 거 한번 구경이나 하고 가도 되겠소. 나도 수석을 모으지만서도 어째 괜찮은 것이 있음 비싼 값으로 함 쳐드릴까 하고 말이지요. 이 말에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는 박씨의 남편이었어요. 그런 얘긴 어디서 들으셨답니까? 뭐 오다가 나 들었지요. 내 하는 일이 그 사람 상대하는 일이 되나서는 거 일일이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말이오. 이에 침을 꼴딱 자신만이 알 정도로 삼켜내는 홍생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 거참, 어찌 그걸 보지도 않고 딱 알아보셨답니까? 그 수석이라는 것이 말이오. 알 사람은 한눈에 알지만은 그 모르는 사람은 한참을 봐도 모른다는 거 아니오. 내가 귀한 것만 모아놓은 곳이 있으니까는 뭐 잠깐 그리로 가보십시다. 여보, 여기 차도 2잔 같이 내오시오. 이런 여차로 그 안채 끄트머리에 있는 커다란 방에 발을 들인 홍생원과 강윤이었어요. 그리곤 정말 그 말 그대로 그토록 찾고 있던 수석 전문가가 바로 여기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윤기가 반질반질 넘쳐 흐르는 그런 특이한 모양의 돌들이 줄을 서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때마침 눈치를 챈 강윤도 자신의 놀란 표정을 숨기려는 듯 돌들만 바라보며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살인사건에 쓰인 돌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섬뜩한 생각에서 말이지요. 홍생원도 역시나 그걸 미리 짐작했었단 마냥 아주 여유로운 얼굴로 그 남편의 설명을 듣고 있던 터였습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어째 근데 저기 저 받침대에는 돌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요. 그러자 아, 그건 내 잠깐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소? 고 다시 갖다 놔야 하는 것을. 잠깐이라니요? 아, 그것이 뭐. 어찌하다 보니까는. 그럼 이걸 그 산길에다 잠깐 두셨다는 겁니까? 라며 보찜에서 금세 뭔가를 꺼내더니만 그 빈 받침대에 딱 허니 꽂아놓는 홍생원이었어요. 어째 맞아도 너무 맞아버리는구만. 아주 딱 제 자리를 찾았어. 이에 놀라 기겁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여기 붙은 피딱지는 당신이 벌인 사건의 증거이니 손대시면 안 되겠소이다. 내 이 자리만 확실히 확인해 놓은 것이니 그럼 어쩌다 그런 몹쓸 짓을 벌인 게요. 이런 홍생원의 말에 그저 황망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저도 모르게 손이 간 것이었소이다. 내 저 여편네가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건만은 그날은 내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었소. 술에도 좀 취해 있었건만 날 속이고 다닌다는 소문 때문에 내 당장 몰아세울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소. 헌데 무슨 눈보라를 헤치고라도 나가겠다는데 내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지 않습니까? 헌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강윤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로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헌데 내 아내를 잠깐 놓친 터에 다시금 보니 어째 그 분홍신을 양손에 쥐고 있지 않았겠소. 그래서 내 눈발 때문에 앞도 잘 안 보이던 터라. 그 길로 그 처자를 돌로 내리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놀라 그 돌을 던져버렸다는데 그 뒤로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건만 다음 날로 살아 돌아온 아내를 마주하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양 까무러칠 듯 놀랐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듣고 난 홍생원이었건만 그 희생된 처자가 자신의 딸이라 차마 꺼내놓을 순 없는 것이었습니다. 존재조차 알지 못한 딸이었어서 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바빴던 것을 무엇보다 겨우 찾아낸 이 범인이 아주 제대로 처벌받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이는 물론 강윤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헌데 박씨 부인 또한 이 얘길 그 문간에서 죄다 듣고 있던 터였어요. 내내 눈물을 흘렸는지 눈매를 황급히 닦아내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저분들도 그 돌을 찾으러 오셨다는데요. 그 박씨 부인의 집으로 들이닥친 건 다름 아닌 그 사건이 일어난 마을의 사또 일행인 것이었어요. 홍생원과 강연이 그 마을을 떠나오기 전 홍생원이 진작 일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넌 사또한테 가서 그 범인의 집을 찾았다 이르도록 해라. 그리고 사건에 쓰인 무기도 그 집에 있다고 말이지. 그런 후에 그 국밥집에서 만나도록 하자꾸나. 자, 그 집 주소는 여기 있다. 이 말을 따져볼 새도 없이 그리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던 강윤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범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된 사또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잡았다는 듯 의기양양한 태도로 말이지요. 진짜 범인을 찾아냈음에 현시월의 어멈도 다시금 하늘을 올려보며 이전과는 다른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어요. 딸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려 다행이라는 듯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이후 해가 다 지고 난 때였던지라 그 강윤의 집에서 하루 신세지기로 한 홍생원은 그날 밤 또 한 번의 아내 꿈을 꾼 것이었어요. 내 살아있었을 당시 당신이 외출 나가고 없을 때였소. 그 현시월이란 여인이 찾아와서는 대뜸 자신이 홍생구의 딸이라면서 당신을 찾지 않았겠소이까. 그래서 내 장난치지 말라며 돌려보냈거늘. 이 저승에서나마 그때의 그 미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소. 비록 싸질러 놓은 건 당신 잘못이었지만 말이외다. 이런 아내의 절절한 사연에 홍생원의 눈가는 뜨거운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그의 눈가에도 똑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었지요. 이제는 괜한 여인네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지 말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찾아가 필히 도와주도록 하시오. 딸을 사지로 내몰았던 그 당신의 무책임함을 반성하면서 말이외다. 안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그 노가리를 먹을 때마다 내 득달같이 찾아와서는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말이오. 아시겠소? 그러자 꿈 밖에서도 알았다는 듯 자는 중에도 입을 벙긋거리며 대답을 이어하는 홍생원이었어요. 알겠소이다. 내 그리 하겠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강윤의 집을 나선 홍생원은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헌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곁에는 그 강윤이란 자가 따라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어쩌자고 계속 쫓아오느냐 말이다. 아, 넌 네 집을 지켜야 할 거 아니오? 그러자 간밤의 꿈 얘기에 귀가 솔깃하던 강윤이 괜한 미소를 보이며 자신의 보찜만 더 지켜매는 것이었어요. 아, 어차피 저도 혼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 장인어른 되실 분이셨는데 거기다 그 사건도 한 번에 해결해버리시고 네, 그걸 옆에서 본 이상 어찌 안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요? 어디 이런 제자가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근데 어찌도 그리 한 번에 아신 것이랍니까? 제가 사줬다던 그 분홍신 얘기만 딱 듣고서는 그 남편이 수석수집가란 걸 어찌도 그리 한 번에 딱 알아맞추셨냔 말이오. 이에 손사래를 치며 다 지난 얘긴 하지도 말라는 홍생원이었건만 아, 평소 좀 눈칫밥을 많이 먹어놓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특히 처자들한테서 말이지. 허허. 라며 잠시 웃다가는 말없이 그 사건의 현장을 지나쳐가는 그들이었지요. 행여 그 홍생원에 먼저 간 딸이 그곳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을 뭐라 불러야 될깝쇼? 또 뭔 일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다들 그곳에서 어르신께 뭐라 부르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기는 홍생원이었건만 아, 누가 날 뭐라 부르든 뭔 상관이 있겠느냐. 그냥 조용한 데만 다니면 좋은 것을. 아님 뭐 내 노가리를 좋아하니 노가리로 부르든가. 허허. 순간 더 큰 소리로 활짝 웃는 강윤이었어요. 그러자 이에 질세라 더 호탕한 웃음을 이어가는 노가리 홍생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름 생각의 순발력과 뭐 하나도 놓치지 않는 통찰력이 숨겨져 있던 이 노가리 홍생원이가 그 어린 강윤을 제자로 맞아들일지, 그리고
이들이 펼쳐나갈 얘기는 과연 또 무엇일지 다음 시간에 이어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말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요. 그럼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